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이영, 지금은 후보라고 불러야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이영 후보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고성호TV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간만에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새해 바로 직후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소망하시는 많은 것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중구 성동구를 출마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원래 4년 전에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셨다가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면서 이제 비례대표를 내놓으셨는데 네. 이번에 뭐 차출된 겁니까? 아니면 이영 후보의 결단입니까? 시작은 차출이었고요. 그래요? 그러나 이제 결단은 네. 제가 하는 건데 네. 실제로 국무위원 하면서 굉장히 윤석열 새 정부에서 네. 과감한 정책들 개혁안들을 만들어냈는데 네. 국회에서 그런 것들이 다 무력화되면서 일 안 하는 정부가 되고 있어서 네. 반드시 이번에 여소야대를 깨고 네. 일을 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도 그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를 많이 그 몸으로 느끼고 하셨을 텐데 막상 장관이 돼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국회 독주, 국회 독재 이걸 느끼는 것하고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 있을 때 사실 뉴딜 정책을 제가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는데요. 네. 거대한 예산이 가까이 거의 20조 가까운 예산이 쓰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 4차 산업혁명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인 활동을 국회에 있을 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정부 부처 갔을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770만 명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관리하고 육성하는 부처이다 보니까 사실 여야의 이슈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할 때 큰 걸림돌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네.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굉장히 다양한 부처의 안건들이 올라왔을 때 단지 이 거대 야당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진짜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겠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국회랑 이 구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뭐 댓글창에 우리 그 응원 격려 문자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반듯한 이영 후보 응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승민 패거리 아웃시킵시다. 지금 그 지역이 경선 지역입니까? 지금 경선으로 간다라고 확정은 안 하셨는데요. 네. 경선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기사는 저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같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하태경이가 있고 이혜훈이가 있고 뭐 그렇죠? 네네. 네. 그게 게임이 되나? 그 중구 성동구 지역을 정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이유랑 제 개인의 소신이 있는데요. 정치적인 이유는 지금 한강벨트를 탈환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국회 이 불균형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동구가 갑을 다 함께 이제 재개발되고 신규 주택가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보수세가 이제는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성동구를 우리가 탈환을 해야 그 위에 있는 뭐 구미, 노원, 의정부 개봉 이런 쪽으로 사실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가 전진에 굉장히 요충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평생 소상공인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시장이 있는 곳에 가야겠다라는 개인적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중구가 41개의 시장이 있고요. 작은 시장까지 합치면 5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종로에도 광장시장, 통인시장 있고 그 아래 용산에는 또 이태원이 있고 제가 이태원 살리기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요. 그래서 종로와 중구와 용산을 잇는 마켓밸리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고 중구가 서울의 중심인데 또 정치의 중심지 중에 종로와 함께 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한 3명 정도가 전출하고 계세요. 그래서 도시 공동화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 네. 그리고 성동도 역동적인 또 창업 기지이자 새로운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영 후보 본인도 기업하시지 않았나요? 네,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규모는 중소기업입니까? 중견기업입니까?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네. 가끔 같은 업종에 계시는 분이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모님은 저희 어머님이 80세에 은퇴하셨는데 네. 평생을 이 시장과 상점가 사이에서 네. 좀 어린 시절 살았기 때문에 네. 평생은 소상공인인 부모님 그리고 저는 중소기업인 네. 그래서 중구와 성동이 갖고 있는 현안을 현실적으로 삶에서 체험한 경험과 중기부 장관으로 했던 네. 그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4년 정말 열심히 하면 네. 새로운 어떤 좋은 케이스를 만들고 그게 대한민국의 많은 도시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의욕적인 목표를 잡았습니다. 네. 제가 영세 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가끔 뵈면 너무 힘들어하세요. 우선 경기가 전반적으로 뭐 전 세계 경기가 다 그래서 뭐 어려움을 겪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 종북 수사파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악법들을 막 강행하고 뭐 이를테면은 최저임금을 정말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올려버려서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들 해고해야 되고 중첩법 같은 거요. 전부 교도소 담장이를 걷게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 좌파들이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이게 제가 정치권에서도 느끼고 부처에서 느끼는 네. 건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냥 국민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 편 같고 혹합니다. 네. 근데 리더라는 것은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한 예를 드는데 전쟁이 났어요. 네. 근데 누군가가 살생은 나쁜 것이야.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것이야. 맞는 말 아닙니까? 하지만 항상 말만 놓고 보면 맞는 그쵸. 말이지. 근데 항상 리더는 병력을 이용해서 온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네. 군인들의 희생이 뒤따르는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결단을 매번 해왔던 거거든요. 아니 어느 리더가 가서 사람 죽이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 위에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대승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 물론 올리는 게 좋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감당 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대내외적인 경기가 있느냐. 네. 그리고 우리 법이 그런 걸 따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하라고 하느냐. 네.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는 법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얼핏 보면 맞으나 깊이 들어가면 우리를 조이는 그런 입법을 포퓰리즘에 가깝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성동구에 대해서 아까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켓밸리를 좀 제대로 만들고 싶다 등등요.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예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중구랑 성동을이 갖고 있는 게 네. 다른데요. 중구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전입자에 비해서 전출자가 3명 정도 계속 빠져나가서 빠지는 계속 거구나. 매일 큰일 한 났다. 달이 아니라 매일 빠져나가십니다. 그리고 중구에는 보시면 을지로, 뭐 명동, 네. 뭐 충무로 옛날에 한때 엄청나게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거리들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니 거기가 왜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야? 아까 우리나라의 관광객의 80%가 명동에 오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점점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로 가고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만약에 중구에서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단시일 안에 해결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사는 동네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경제적으로 한때 풍미를 잃었고 6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 네. 그리고 대부분이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함께 뭉쳐서 네. 새로운 가치, 따뜻한 다시 도시
이런 걸 만드는 것은 부처 중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늘 해왔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2년 동안 25개의 정책을 만들었더라고요. 역대 장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정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열심히 뛰었고 또 그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중구를 보고 있고요. 알겠어요. 성동을은 재개발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고급 주택들, 편안한 주택들, 살기 좋은 아파트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그게 어느 동네죠? 옥수동이랑 그 금호동? 네, 금호동입니다. 금호동이랑 옥수동인데 거기는 그 한강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진짜 잘만 이 개발하면 진짜 좋은 동네인데. 네, 근데 주거 시설은 거의 끝나가는데 학교가 없고 주차장이 제때 없고 병원이 없고 그래서 전부들 학교는 다른 그래요? 다른 동네로 가고 있고 뭘 이용하려고 그래도 다 다른 동네로 가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거와 교육, 문화, 경제활동,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개발을 완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중기부 있을 때 산업단지를 옛날에는 이렇게 전부 다 공장만 지었다가 그 기숙사도 짓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원도 만들고 이런 것들로 변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런 연장선에서 성동을에서도 새로운 재개발의 완성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중구는 이제 행정구로 중구 그러니까 좀 어딘가 할 텐데 서울역이 중구인가요? 네. 남대문 시장이 중구고? 네. 동대문도 중구고 DDP도 중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서울의 대부분의 그 유명한 곳이 다 중구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매일매일 세 분씩 이렇게 이사 가신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예. 중성동에 열악한 상업시설이 많습니다. 야무진 후보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하태경 이해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글을 올리시는데 제가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영 후보님 반드시 승리하세요. 말씀이 아주 논리적이군요. 무척 현명하군요. 적극 지지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전직 장관 출신이라 단수공천은 힘들 것입니다. 윤심이라는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서요. 또 이런 해설도 신선하다. 똑 부러지게 생기셨네요. 뭐 이런 격려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글은 저 하태경이 이해운이 안 된다는 글인데 그건 우리 이영 후보 입장에서는 그 뭐라고 말씀하시기 어려운 대목이니까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국회 입성하면은 어떤 일을 제일 먼저 손에 꽂고 계시는지요? 4년 내내 제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국회 처음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게 법을 너무 빨리 쉽게 많이 만드는 일이 하루하루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법이 이렇게 빨리 만들어지면 이게 다 규제가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에 갔더니 정부법은 짧게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와 국제법과의 충돌을 보는데 그렇게 길게 시간이 걸려서 1년 정도 걸리는 건 통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빨리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숙성 시간이 없어서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처음 되자마자 그 사실을 보고 원래 이렇게 신입생이 뭣도 모르고 막 제안하잖아요. 이 국회 내에서 기구 하나 만들어서 유효성이 다한 법은 만든 사람이 빨리빨리 폐기하고 그 임기 끝났는데 재선 안 되셔서 나가시면 내가 만든 법이 혹시 이해 충돌이나 문제가 생기면 일임하겠다. 그리고 나가서 국회가 안에 기구를 만들고 빠르게 규제화되고 있는 법들을 자동 폐기하는 그런 기능을 하나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엄청 욕먹었겠네. 욕까지는 아니고요. 신입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자 유일한 권한이 입법권인데 입법권을 제한하자고 껄껄껄 하고 끝나셨는데 그걸 봐줬다. 신입생이라. 네. 근데 부처에 가보니 너무 규제가 많아서 이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입법부라고 얘기하면서 의정활동 평가를 할 때도 법안 제출을 몇 건을 했느냐를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해요. 법안 제출 많이 한 사람이 의정활동 많이 한 것처럼 실제로 그거 대부분 꽝이에요. 왜냐하면
법안 제출 혼자서 못하죠. 네. 최소 10명 이상 있어야죠. 네. 그리고 이 법안이 더 많은 국회의원들의 공동 서명을 받았다는 걸 폼 잡고 싶어 하죠. 하여튼 많은 분들이 하면 그 공감대가 되니까 법안의 무게가 커집니다. 그래서 또 그만큼 빨리 통과가 되고. 네,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계속 그거 사인 받으러 다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전자 예. 발의하자. 예. 뭘 뛰어다니냐. 예. 그래서 21대 최초로 전자 예. 발의했고 4년이 지난 지금 50% 이상의 법안이 전자 발의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들 뛰어다녀도 됩니다. 실제로는 쥐가 사인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법안들이 수두룩하잖아요. 본회의장에 가서 이제 법안 쥐가 사인한 법인데 올라오면은 저게 웬 법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법이 남용되고 정말 내용과 관계없이 건수로 이렇게 되는 이런 지금의 이 입법 상황을 좀 완전히 혁신하자. 내용 중심으로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의원 299명과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4년 전보다는 좀 노련해졌고 실질적인 케이스들을 다 갖고 좀 한번 우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알겠어요. 네. 아마 절대적인 국민적 지지가 있을 겁니다. 네. 국회 진출하셔서 우리 진짜 제대로 된 입법부 역할을 좀 해봅시다. 이렇게 캠페인을 하면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가 따라갈 겁니다. 그래요. 이런 분이 국힘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추진력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목소리도 좋다네요. 감사합니다. 늘 씩씩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인사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제가 빠뜨린 게 있나요? 제가 창업한 기업인으로 20년을 생존했고요. 정말 야전 사령관이라는 느낌을 갖고 20년을 지냈습니다. 그 경험을 갖고 국회에 들어가서 또 입법부에서 2년을 있었고요. 또 너무 감사하게도 윤석열 정부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 또 행정부처에 있었습니다. 그 국민과 또 국가를 위해서 제 좀 특별한 이 여정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꼭 국회에 가서 이바지하는 데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워낙 이 지역구 결정이 늦어져 가지고 제가 가서 현수막건 다음 날부터 적합도 여론조사가 시작이 되고 뛴 지 3일 만에 또 뭘 조사를 하시고 이러셔가지고 원래 선수가 이 룰 타령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참 늦게 가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중구 성동을에 계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면 또는 그곳에 사시는 지인분들을 알고 계시면 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영 후보는 저희가 4년 전에 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발표됐을 때도 모신 적이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로 국회 진출한 이후에도 모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고성국 TV하고 인연을 오래 가지고 동행하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분입니다.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중구 성동구 을입니다. 중구 성동구 을 지역입니다. 이영 후보를 좀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또 그 지역에 여러분들 지인들 계시잖아요. 지인들한테도 적극 좀 전파 좀 해주십시오. 지역에 내려간 지 하루 만에 적합도 조사를 했다니까 좀 황당하긴 하네. 아니 제가 현수막을 일요일날 걸었는데 월요일날 적합도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하여튼간 일주일도 안 돼서 2, 3일 만에 하지만 제가 남은 기간 굉장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태경이하고 이혜훈이가 한판 붙자고 지금 나서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이영 후보에게 좀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자,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